요즘에처럼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할 때쯤에는 한의원에서 쉽게 하진행증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초혈관 장애의 일종인데요. 말초혈관 장애라고 하면 알듯 말듯 하시죠? 우리 몸의 신경은 중추신경과 말초신경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말하고요. 말초신경계는 뇌에서 나온 12쌍의 신경, 척수에서 나온 31쌍의 신경을 말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몸의 말초신경은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경추에서 나온 말초신경은 상지로 뻗어지고 흉추에서 나온 말초신경은 내장기로 들어가게 되고 요추에서 나온 말초신경은 하지로 주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이 저려서 병원에 갔더니 목 디스크라고 진단받는 경우나 평소에 허리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무릎 통증이 시작된 경우는 이렇게 말초신경이 주행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진행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세포가 어느 자극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통증의학의 역사를 살짝 알아야 합니다. 1990년대부터 통증의학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의사들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위한 마취를 했을 때 우리 몸의 세포들은 통증에 가장 예민하고 그 다음에는 감각에 예민하고 마지막으로 운동 기능에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마취를 가장 강하게 넣었을 때 운동 기능까지 소실이 되고 그것보다 덜 강하게 들었을 때는 운동 기능은 남아 있으면서 통증을 못 느끼고 감각을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보다 더 약하게 들어가면 통증은 못 느끼되 감각은 느끼고 운동 기능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임상에 적용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자 라는 관점에서 통증의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요즘에는 통증 자체에 관점을 두기보다는 좀 옮겨져서 과연 무엇이 통증을 유발하게 되었는가로 관점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구조적 병변이 없는 이상에는 신경의 포착과 변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가 하진행증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간단한데요. 바로 하지로 내려가는 말초신경이 좀 오랫동안 눌려 있으면서 통증을 넘어서 감각의 이상에까지 뭔가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로 내려가는 신경에는 좌골신경, 대퇴신경, 폐쇄신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과 함께 주행하는 혈관들이 있는데요. 신경에서 포착이 일어나면 혈관도 함께 포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신경이 무언가에 의해서 포착이 되었다면 이 신경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미세혈관은 허혈성 상태에 빠지게 되어 더욱더 신경이 흥분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함께 주행하는 혈관들은 동맥압은 세기 때문에 하지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정맥압은 낮기 때문에 심장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진행증이나 하지정맥류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진행증에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좋은 습관은 반신욕, 모세혈관 운동, 용천혈 지압하기 등이 있습니다. 반신욕은 동의보감의 대원칙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이것은 수승화강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두환조결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해서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건강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혈관 운동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요가학원을 다니면서 배우게 된 동작인데 매우 효과적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누운 자세에서 손과 발을 천장을 향해 높이 들어 올린 후 세게 흔드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30번에서 50번 정도 흔들어주고 누우시면 굉장한 편안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용촌혈을 지압하는 방법인데요. 수많은 한의학 서적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용천혈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자리라고 하여 양생에 굉장히 좋은 자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정확한 지점은 두 번째 발가락과 발 뒤꿈치를 이은 선상에서 상부 3분의 1 지점이 해당됩니다. 기상 직후 10번씩 두들겨주면 발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나쁜 습관으로는 하지교차 증후군 자세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비만의 체형 교정이 필수적이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바로 목은 앞으로 쭉 뻗어 있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게 되는 자세인데요. 이 자세에서는 복근이 약화되고 대요근과 장골근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근육 사이에서 하지로 주행하는 말초신경이 포착이 되면은 하지냉증뿐만 아니라 슬통, 요통들도 같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키랑 몸무게, 나이는 어떻게 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키는 155cm에 몸무게는 54kg, 나이는 26살이에요. 굉장히 젊으시네요. 네. 2달 전부터 증상이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네. 네. 평소 소화 기능이나 대변, 소변, 수면은 어떻게 되시나요? 소화는 좀 잘 안 되고요. 네. 옛날에 예전에 위염 되게 오랫동안 2년 전쯤에 8개월 정도 네. 위염 계속 걸렸던 적도 있었고, 대변은 매일매일 잘 봐요. 대변은 매일 잘 보시고요. 네, 근데 수면은 네. 좀 규칙적이진 않아요. 그냥 되게 늦게 잘 때도 있고 밤샐 때도 있고. 불규칙적이세요? 네. 혹시 이게 직업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지금 그거 수험생 공부 중이라서요. 공부 중이세요? 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평소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럼 계속 심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시험 준비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이게 이명이 외적으로도 올 수 있고 내적으로도 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떤 경과를 지켜보면은 상당히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명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인간의 몸은 제일 먼저 SCM이라는 근육, 이게 또 다른 이름이 스트레스 근육이거든요. 네. 네, 이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상부 3분의 1 지점에서 경추신경총에서 나오는 감각 브런치들이 포착이 돼요. 네. 그럼 이 포착이 된다는 것은 눈, 코, 입, 귀로 이상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도 이명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수면 장애도 함께 유발이 됩니다. 네네. 이 말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교감신경이 좀 항진되어 있어서 이명이 발생된 것이라고 보여져요. 네,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고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으시면은 당연히 위장기관이 멈춰 있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좀 많이 먹으면 답답한 증상도 함께 나타나게 되세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서요. 근육 긴장도를 검사를 받으셔서 많이 긴장돼 있는 곳에 약침 시술을 받으시거나 또 저녁마다 목 뒤쪽으로 지압을 해주면서 긴장을 좀 풀어주시면은 신경이 원활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되면서 이명이 좋아지실 것이라고 보여져요. 안 그래도 제가 이명 왔을 때부터 목이 너무 뻐근했어요. 그러시죠. 네, 목이랑 머리랑 같이 왼쪽 뒤에 이명이 오는데 왼쪽 목이랑 왼쪽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같이. 네, 맞아요. 그 정확한 지점을 두판상근이라고도 하는데요. 네네. 이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긴장이 많이 되어 있으면은 흉추에서 올라오는 교감신경들이 포착이 되어가지고 과흥분이 일어나면서 지금처럼 이명뿐만이 아니라 수면 장애까지 유발을 시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빠른 시간에 한의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비염과 축농증은 사실 저와 남편에게 있어서 굉장히 친숙한 질환인데요. 저는 축농증으로, 남편은 만성 비염으로 5년 넘게 고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코 질환으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경우 증상을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막힘, 두 번째는 콧물이 줄줄 흐르는 증상, 세 번째는 재채기인데요. 언뜻 보면 비슷한 증상이지만 관리법과 처방이 다 다르게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콧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구조적 병변이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망곡증이라는 병의 경우에는 코가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코가 비좁은 공간 때문에 휘어지는 병인데요. 이 휘어진 뼈는 공기가 소통할 수 있는 구멍을 막아서
코막힘이라는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 병변이 만약 있다면 이 뼈를 제거해주는 수술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따뜻한 팩으로 목을 대어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과 달리기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은 코 점막에 몰려있던 혈액이 팔과 다리로 분포가 되면서 붓기가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경험했던 콧물이 줄줄 흐르는 증상인데요. 저의 경우에는 매일 식염수로 세척을 해주면서 이때 소청룡탕을 함께 복용을 해주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발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의학적 치료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채기인데요. 이것을 의학적 용어로는 포스트 인펙셔스 코프라고 합니다. 이것은 폐기관지나 인후두 점막의 과민성으로 인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상부 흉추에서 포착된 교감신경이 과흥분을 이완시켜줘서 상대적 허혈에 빠진 폐기관지나 인후두 점막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함으로써 염증을 해결해주고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치료 포인트는 T7 레벨의 다혈근인데요. 이것은 T7이 인체가 생리적으로 흉추 후만이 되는 변곡점이자 무게 중심에 해당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외력의 가장 약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내장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연계감이 감초탕이나 영감강민 신화임탕 등을 처방하고 있습니다.